머니왕 1부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에 어떤 수익을 또 맛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종목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야 한다. 지금 움직이지 않는 종목에 있어서 선취 관점 가져야 한다. 등등등 다양한 이 나만의 명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머니왕 1부는요. 두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실전 매매 관련해서 다양한 팁 들어보시면서 다음 주 수익 전략을 극대화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은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좋은정보위원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11시 10분경이 될 텐데요. 그때 이후에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집니다.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되는 상한가 랠리 9월에도 계속된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또 9월을 빛내게 될까요? 9월 1일이 딱 어제였죠. 스타트를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 9월의 성적표 레이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9월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웃을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뭘 봐야 하는가? 이 부분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할게요. 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요즘 저는 네. 한 주 한 주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주식시장이 그만큼 시계가 빨리 돌아가서 그런 건가 싶은 네. 생각도 있어요.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 네, 그냥 넘어가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거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참 센스지 있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도 워낙 그 주기가 짧죠. 어떤 종목 그 흐름이 그냥 막 단발성으로 움직이고 휙휙 움직여서 얼마나 힘든 한 주를 보내셨나요? 9월 또 이제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됐는데요. 첫날부터 스타트가 물론 뭐 지수는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9월 달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을 잡자.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고 저점에서 잡으면 수익이 잘 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좀 약간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완전 저점에서 잡아서 거의 상한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도 저점에서 잡아서 상한가죠. 어떻게 좀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지 오늘 함께 공부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장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일단은 그래도 뭔가 사실 지수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지수를 보는 장이 아니에요. 진짜 지수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지금은요. 정말 개인 투자별로 극과 극입니다. 뭐냐면 예. 지금 수익이 잘 나시면 엄청 수익이 잘 나는 장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참 이렇게 안타깝게도 소외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 매매 기술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장이다. 왜냐하면 워낙 변곡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 뭐 이렇게 제가 우리 앵커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8월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번 주와 같이 곁들여서 저는 이제 8월 달은 좀 우리가 상승 탄력 둔화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수는 썩 좋지 않았죠. 음선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만 봐서는 역시 뭐 8월 전체도 그렇고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어제 또 삼성전자가 6% 정도 올라오고 이제 반도체 난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2분기부터는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 특히 HBM. 그때 제가 이제 MPO도 우리 앵커님께서 같이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HBM을 보여야 된다고 4월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8월 달도
8월 시장 전망에서도 반도체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도체가 중심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새롭게 또 라이징 스타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2차 전지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거리를 만들면서 더 오르는 종목들이 이슈화되면서 시세를 주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9월 달을 전체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보게 되면은 저는 9월 달도 이제 그냥 전약 후반 가능성 염두에 두면서 다만 지수는 크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8월 달 장 때 좀 음선이 났거든요. 그러면 9월 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살짝 도지 정도 좀 약간 그 양봉이 나도 몸통이 크지 않은 양봉이 날 가능성이 있고 잘못하면 박스권, 이 스테이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 뭘 보셔야 된다고요? 역시 종목입니다. 종목별 순환 상승은 계속 될 텐데 그중에서 제가 보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낙폭 성장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긴 해요. 또 이제 9월달 우리 그 원희룡 장관께서 우크라 방문하고 또 10월달은 산업통상부제 우크라 방문하고 그런 우크라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 재건주도 있고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역시 낙폭 성장주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실효성 테마죠. 근데 낙폭 성장주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번 두들겨야 될 그런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자, 진짜 모두 지금 채팅방에서도 외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약 후강, 반드시 전약 후강이길 바란다라고 외치고 계세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나오네요. 전약 후강 지수 그렇게 가는 거 좋은데 내 종목이 또 지수 대비 또 큰 상승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같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위원님, 그래서 네. 포인트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낙폭 성장주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8월 달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신규 상장주를 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게 대표고 이제 성장주의 그 메카가 아니겠습니까? 신규 상장주는. 그래서 9월도 신규 상장주를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한번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볼게요. 9월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약 후강 또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지수가 박스권을 이루면 지수 급락 없을 거예요. 그러면 종목 장세는 지속될 텐데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머무는 그런 동안에 뭐가 니치 마켓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걸 틈새 시장으로 해서 그것이 부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이미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죠. 그런 좀 기술적인 리바운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미 주도주 자리는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8월 달에 로봇하고 AI 반도체를 집중 브리핑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로봇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주 후반에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틀 동안 뭐 상한가하는 종목도 있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AI도 또 많이 올랐어요. 이제 반도체도 그동안 예서 HBM 관련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주도 섹터였던 것들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구간에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반도체 끝나느냐? 계속 지속될 겁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그런 구간인 것은 우리가 한번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신규 상장주를 보야 되느냐? 죄송합니다. 6월 이후 신규 상장주 대부분이 공모가 또는 고점 대비 낙폭 메리트가 아직도 상당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수급도 예를 들어서 한 달짜리 보유수 분량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오버행 이슈가 해소한 것도 있고 수급도 좀 호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볼 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가 대장으로서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 흐름에서 시장을 보는 팁이에요. 그러면 또 8월 달 일부 다는 아니고 신규 상장주들이 리딩 히터로 부상하는 그런 몇 종목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 신규 상장에서 관심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이제 좀 우리가 9월 달 관심이 될 종목들 몇 개만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진영이 있습니다. 이건 고기능성 플라스틱하고 뭐 자동차하고 일반 뭐 더는 들어가는 데죠. 아직도 고점 대비 이게 현재가는요. 금요일 마감가예요.
그래서 한 50% 정도 내렸다. 마녀공장 화장품 이것도 한 34% 정도 빠졌고 오픈롤 AI를 이용해서 구인 구직하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74%나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자체가 상장성이 있다 보기는 어렵지만 낙폭 메리트는 여전히 존재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알맥 같은 경우가 저는 이 종목은 좀 아직도 저평가됐다는 생각이 지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거 최고가가 18만 원인데 지금 77,800원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이 넘어요. 그래서 56% 빠져서 이거 뭐 2차 전지 섹터를 이렇게 뭐 논외로 하고 이것은 저평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월 달 신규 상장 종목에서 필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삼성 SDI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그 장비 업체인데요. 이것도 한 13만 원 최고가 했던 것이 금요일 종가는 57,100원. 대략 한 56% 정도 내렸고 와이랩 이 종목 이따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크게 수익 났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것도 그래도 아주 고점 대비는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그다음에 뷰티 스킨 이거 화장품이죠. 이것도 한 60% 정도 빠졌다. 그다음에 ALT 반도체 후공용 테스터는 그런 회사인데 한 34% 정도 빠졌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에 둘 필요가 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이제 주식 30년을 넘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경험해서 다 산전수전 겪고 제가 느껴본 결과는 역시 저점에 사는 것이 뭐 그 당시에는 좀 내가 소외되고 시세 추종 매매 못해서 좀 소외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수익을 주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절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관심을 두면서 함께 공부하시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종목들을 보실까요? 와이렉 같은 거요. 제가 8월 달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이제 신규 상장주를 보자. 역시 내용 있는 종목들이 바로 웹툰, 와이랩이에요. CJ ENM하고 그다음에 또 네이버 웹툰에서 대략 지분을 10% 가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것도 어디서 잡냐면 보세요. 22,000원대에서 이렇게 가격 매력 7,000원대까지 대략 3분의 2 토막 났을 때 이럴 때 매수하면 크게 수익을 주더라. 근데 이것도 뭐 서서히 이제 다시 한번 자리가 좋아지고 있네요. 이게 지금 8월 달 이런 종목들이 크게 수익이 됐죠. 그다음에 또 뷰티 스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막 야, 신규 상장도 뭐 경쟁률이 좋고 그러니까 막 이거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낭패 보는 거고요. 이럴 때에서 이것도 뭐 상한가 뽑으면서 73% 올랐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일간 차트인데 월간 차트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9월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월간 차트 보면 그래도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파두가 그야말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파두 매력적인 우리 선장님. 그때 이게 양양음에서 이때에서 뭐 상한가 뽑고 이틀 동안 한 3일 동안 62% 올랐으니까 그렇죠. 또 엊그제도 급등이 나왔죠. SSD 컨트롤러 일봉 차트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8월달 상장 중에서 크라우드웍스 이것이 뭐냐면 AI 관련 종목들이거든요. 제가 목요일날 어떤 말씀 드렸냐면 AI 관련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크라우드웍스가 바로 네이버에서 투자한 뭐 네이버에 뭐 자회사 투자했지만 결국 네이버의 아류다. 그래서 이틀 연속 상한가 왔죠. 이게 소위 말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또 하나가 있답니다. 스마트 레이더스 시스템. 이게 뭐냐면은 바로 레이더 시스템이죠. 자율주행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레벨 단계 레벨 3로 가니까 이것도 그에 대한 관련주라 해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다 신규 상장주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보실게 큐리엑스 바이오예요. 이거 뭐 세포 분석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지금 8월 달에 상장해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노릴 것이냐? 이것은 지금 제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 따라가지고 큰일 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몇 종목, 8종목을 드렸으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저점 눌릴 때 한번 우리가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신규 상장주의 최근에 이제 성적표들까지 한번 봤습니다. 확실히 최근에 이제 전도 유망한 위원님께서 강조하고 계셔 주시는 낙폭과대 성장주라든지 이슈가 탄탄한 종목이 있어서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주에도 참고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자, 그러면 그 맥점을 제대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목들 하나하나 좀 펼쳐보면 좋겠는데, 사실 언급해 주셨
보셨던 종목들 가운데 그 맥점이 숨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 좀 배워볼게요. 예. 성공 투자의 비법은 네. 간단하다. 제가 진짜 이거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근데 왜냐면은 제가 30년 주식을 했잖아요. 그 흐름, 로직은 루틴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는 늘 시세가 보이는 스포트라이트 받고 이슈화되고 그럴 때 이해하기도 쉽고, 야, 내가 저 종목을 못 사면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야? 그 포모 현상이 극한치에 이를 때 대부분이 그 고점에 추격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그 고점에 추격하면 잘하면 수익도 납니다. 거기다 또 운이 있으면 수익도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뭐 운치는 기삼이라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식은 절대 운이 아니에요. 주식 자체는요, 논리고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 다 돈 버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감성적이고 뭐 여론몰이 쏠리면서 강한가요? 냉정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렇게 감정이입 같은 걸 조금 멀리 하시고 약간 루틴한 그 흐름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술적 지표예요. 그걸 우리가 알으셔야 되는데, 기술적 지표, 기술적 분석은 주식시장이 어렵니다. 언어를 모르고 늘 겉모양 나타나는 그림만 보고 거기서 늦게 따라가면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투자 성향이 대각각이고 그 접근 방법은 다양하지만 제 30년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은 간단합니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자는 겁니다. 근데 저점에 잡아도 대부분 개인투자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야, 내 경험상 말이야, 저점에 잡으니까 이건 뭐 군뱅이처럼 느리거나 군뱅이가 서서히 가는 거 아시죠? 이거니까 막 답답하니까 늘 달리는 말에 탄단 말이에요. 그러거나 또 뭐예요? 아니면 또 두더지 땅굴 파는 식으로 밑으로 내리거나. 그래서 저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항상 뭐냐면 저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특히 내용 있는 종목들이 펀더멘털이 그 베이스가 돼야 돼요. 저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시점에 들어가면은 그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맥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맥점이 뭘까요? 바로 황금 맥점 전략입니다. 이번 주 있잖아요. 장이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황금 맥점 전략이 어느 포인트에서 잡아서 어떠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지 지금부터 함께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도가 되겠습니다. 파도는 이제 저희가 종목 많이 할 거 없어요. 이 맥점만 제대로 짚으면요, 소위 말해서 뭐 이런 방송에서 용어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수익 나고 먹고 또 먹고 올 수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음선 5개에서 공략합니다. 뭐 노란색이죠? 이때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8월 28일 날 공략해서 바로 이때도 22% 정도 수익이 났죠. 바로 이게 파도가 저점 공략했던 그런 예고. 뭐 이번 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MI 큐브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자, 이것도 이렇게 뭐 올랐을 때 매수하시지 마시고 눌렀을 때 이게 뭐냐면요, 골프 하시는 분들 아시죠? 어깨에 힘 빼는데 3년 걸린다고 그래요.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요, 그냥 아까 봐서 불나방처럼 흥분해서 많이 올려주고 따라다니지 마시고 그냥 시장에서 소외되고 내용은 있는데 힘이 빠졌을 때, 그 힘이 빠지는 게 뭘까요? 음선 났을 때입니다. 많이 내렸을 때요. 우리 화선님께는 옆에서 끄떡끄떡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뭐죠? 5인선 아래서 양음량이에요. 이거 불과 이틀 동안 22%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때 가장 화려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느냐? 이럴 때예요. 조금 먹겠다. 그러면은 이런 차트가요, 눈에 쑥쑥 들어옵니다. 많이 배우셨거든요. 아, 적산병은 좋은 것이요, 장대양봉 좋은 것이요, 많이 배우시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아니죠. 힘 빠졌을 때 노란색이라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이런 매매를 해보십시오. 계좌는 팍팍 불어납니다. 바로 이게 저점 매수의 매력이고요. 또 하나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거 뭐냐면 양양음 패턴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 살짝 누르면서 뭐 이렇게 급등은 안 났지만 한 4거래일 동안 11% 정도나 좋은 수익을 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알레르기 그 치료제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미 유한양을 비롯해서 한 2조 4천억 정도 라이선스 아웃이 된 건데 이런 종목도 또 어디서 잡았냐. 이럴 때 따라다니시면 안 된다고요.
자, 그 적산병의 함정을 보시겠어요? 오늘 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럴 때 적산병이에요. 그런데 이 적산병에서는 나를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저 못 사면 방송 나오지 어느 뭐 너튜브 나오지 이게 뭐 못 사면 바보 같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 어떤 거죠? 이게 바로 포모 증상이죠. 근데 이게 뭘 해요? 저를 사지 마세요. 성공 투자하실 분들은 삐까삐까 다 경고음을 울리는 거예요. 우리 주차해서 차 나올 때 조심하라는 건. 근데 이때 매수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많이 오른 종목들의 뒤늦게 추격하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힘이 빠졌네요. 이게 바로 강세 잉태입니다. 그래서 내용 아셔야죠. 15%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고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종목이에요. 삼부 토건입니다. 삼부 토건은 뭐 두 가지로 아시죠. 하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또 하나는 뭐 정치인 관련주로서 부각됐던 종목들인데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양양 패턴, 이평수 밀집에서 이게 포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25% 정도 올랐어요.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어찌됐든 이렇게 저점 매수는 나한테 편안한 그 수익을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펩토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펩토론은 일라이릴리가 쏘아올린 모멘텀이죠. 잘 아시겠지만 당뇨, 비만, 예, 거기에서 좀 특화된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최근 것만 봐도 이번 주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 맞아. 아마 그 두 무릎을 칠 겁니다. 뭘까요? 양양 패턴, 이평수 밀집에서 역전님한테 도지? 그러면서 이것도 1, 2, 이틀 동안에 22% 올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와이랩이 있습니다. 와이랩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때 매수하고 또 이때도 바로 이 저점에서 강세 인터넷 노란색이죠. 이때 매수해서 21%나 올랐고 또 뭐 요즘 뭐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핫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육 관련주인데요. 이것도 보세요. 역전 내망치의 도지였죠. 이것도 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저는 이제 황금 맥주는 포차에서도 공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갭 상승했고 워낙 시세의 변동성이 커서 예, 그때 제가 무방하는 날이었는데 그냥 공략을 안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에서 대장 바로 TFE도 예, 이번 주 멋지게 한 포착이 됐다. 바로 이날입니다. 양양은 어제 아마 반도체에서 다른 종목들은 좀 탄력이 둔화되거나 썩 좋지 않았는데 이 종목만 당일치로 23% 올랐다. 많이 배우셨죠? 양양 패턴, 음선 거래량 적은 것을 놓치지 마시자. 예, 그래서 이렇게 루틴하게 그냥 딱 주식시장에 어느만 알으면은 또 기업 내용을 다 연구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든지 9월 달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 가져가는 부분 수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심화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더 자세히 배우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 더 제대로 맥점 공부하는 시간, 심화 시간입니다. 함께 더 큰 화면 확인하시면서 제대로 부분들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어떤 종목들부터 함께 할까요? 네, 일단 뭐 여러분 다 아시는 한미반도체 늘 공부하는 거거든요. 한미반도체는 HBM에서 역시 대장주죠. TFE는 엊그제 급등이 나온 게 뭐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예,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의 HBM3 예, 그것을 테스트에 통과했고 이제 9월 달부터 뭐 납품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TFE가 삼성전자 향이라면 이 한미 반도체 역시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HBM3에서 탑픽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반도체를 4월부터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분기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 자리 눌림에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략이 들어갔고요. 물론 이게 지금 뭐 4월달, 3월달 말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이때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자,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중간 마디마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이나 포착이 됐냐면은 한 3번 정도. 그래서 최근 것만 볼게요. 6월 15일 날 포착된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양양음에서 계단식 상승 파동이고요. 그 다음에 또 7월 이때가 제가 이제 무방할 때인데 이때도 역시 포착돼서 이게 7월 3일일 겁니다. 이때도 상한가. 그 다음에 또 한번 포착돼 또 한번 급등. 이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단하다고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것이 바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면서 오르면 좀 일정 부분 매도하고 그다음에 또 저점에서 수량을 늘리면서 매수하고 그러면 좋은 수익을 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인벤트지랩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인벤트지랩은 이게 언제 포착된 거냐면 6월 28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이제 그 좀 하반기쯤 되는데 이때 포착이 돼서 이건 좀 횡보를 했어요. 횡보를 했는데 이 회사는 뭐냐면 역시 비만하고 탈모, 예, 그런 것들을 주요 파이프라인이라는 회사거든요. 결정적인 게 이때가 또 포착이 됐고 상승됨이 눌리면서 한 이틀 동안, 3일 동안 조정보다가 또 슈팅이 나오고 있죠. 인벤트랩이 한 200% 넘게 우리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좋은 수익이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배우시고요. 저는 이 종목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요. 여러분들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는 정말 여러분들 웬만하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100%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황금 맥점 전략 가지고 쭉 데이터를 분석해 보거든요. 근데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는 적중률이 95%입니다. 적중률이. 그 황금 맥점 다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어떤 자리였냐면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보실래요? 양양음. 이게 진짜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파대에 올랐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넘버 4가 뭐냐면은 양음. 이게 나오면서 이때부터 또 한번 슈팅이 나오는 그런 예가 되겠네요. 자꾸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중간에 높아지면 말씀드릴게요. 야, 저거 복잡해. 복잡해. 그런데 복잡할 게 1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초보분들 늘 뉴스 따라서 따르면 이해하기 쉽고 편하셨죠? 수익 잘 나시나요? 그러면은 수익을 나시려면 이렇게 맥점 공부를 조금만 하시고 특히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상위 5%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것만 하시면 성투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제 30년 경험이고 이미 황금 맥점 전략에서 나오는 그 빅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제가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노 빅트리가 있습니다. 지노 빅트리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은 요것도 역시 음선을 얘기를 합니다. 지노 빅트리가 바로 포착된 게 여기거든요. 음선 4개에서 딱 이평선 밀집에서 여러분 배우셨죠? 샛별형. 그것이 모닝스타라고 그러는데 이런 캔들이 나오면요. 바닥에서 말입니다. 여기 공통된 게 있죠. 노란색이에요. 이때는요. 전혀 뉴스도 안 나오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는 저 좀 사주세요. 여러분 저 좀 사주세요. 저 지금 되게 싼 자리예요.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왔죠. 다만 또 지노 빅토리 같은 것도 역시 이게 뭐가냐면 얼리텍 C하고 얼리텍 B가 있는데 얼리텍 C가 뭐냐면 대장암, 얼리텍 B는 방광암이에요. 이게 글로벌하게 앞으로 성장이 될 겁니다. 얼리텍 C 같은 경우 대장암 치료하는 게 진단하는 게 우리가 미국에서는 콜로가드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정확성도 높고 이게 빨리 진단 나오고 가격도 쌉니다. 미국에서 만약 FDA 수익만 받으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뭐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겠지만 그 내용 알고 그것도 올랐을 때 잡는 게 아니고 저점 잡으셔야 되겠죠. 지노믹트리 그런 예입니다. 다음에 또 펩트론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이 바닥에서 두 번에 포착됐어요. 양.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이거 또 보실래요? 자, 양 선생님, 양양음, 역전된 마치 다음에 도지, 이평선 밀집이죠? 이런 것들 이렇게 또 한 번 그때 상한가 뽑으면서 한 100% 넘는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이제 딥노이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AI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파이프라인은 표현이 좀 뭐하네요. 뭐냐면은 하나는 의료 AI, 딥뉴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공장에서 쓰는 산업용 AI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딥
팩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용 AI, 의료 AI, 제가 의료 AI는 그때 브리핑 해드렸잖아요. 양수기업장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디서 잡느냐? 바로 어느 때냐? 8월 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됐죠? 이것도 또 양양음 나오고 또 여기서도 양양음 나옵니다. 이 마디마디 맥점에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뷰노가 있는데 여러분들 뷰노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의료 AI에서 보실게 루니시 대장, 그 다음에 뷰노 따라가고 JAK, 그 다음에 움직이는 딥노이드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도 역시 이때 포착이 돼서 조금 눌려서 좀 좋은 이렇게 시세 흐름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뷰티 스킨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신규 상장주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 자꾸 공부하시는 거예요. 맥점을. 또 한 번 나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죠? 많이 싸졌죠? 그 다음에 뭐죠? 양양음. 그 양양 인하 잡는 거예요. 이때부터 상한가 연달아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종목인데 수익 결정에서 포함시키려는데 시간이 조금 늦다고 포함 안 시켜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PD님 웃으시는데. 뭐 지났으니까. 이렇게 이게 역시 저점이었죠? 뷰티 스킨. 그 다음에 다 저점이었을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난 테라바이오 좋아해. 이슈 되는 거 좋아해. 하십시오. 하시는데 이미 올랐을 때 무모하게 종가 베팅하거나 많이 올랐을 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테마를 하더라도 기술적 자리, 지금 내렸을 때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초전도체 관련주가 될 겁니다. 왜냐? 제가 8월 3일 날 무방을 했을 때예요. 8월 3일 무방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신성 델타테크가 이 자리였습니다. 이때 가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빠진 줄 아세요? 이틀 동안에 고점에서 자 가자 상가자 하면서 이거 분명히 사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슈화되고 텔레비 나오니까요. 방송 나오니까.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때 상한가부터 이게 저는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는데 225% 올라옵니다. 이게 저점이죠. 이게 뭘까요? 또 하나 공부하시기. 뭘까요? 양양음. 딱 이평선 밑집에서 이때부터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 또 한번 공부하실래요? 파워로직스입니다. 이게 8월 3일 날 차트였거든요. 이때. 제가 이런 정말 제발 좀 따라가지 마십시오. 축하는 해주대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47% 빠졌어요. 우리는 황금 맥점 차례 이때 포착해요. 그래서 또 한번 급등 3연상 상한까지 갔는데 이렇게 테마주를 하는 것도 저점 매수가 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하나 STX가 있습니다. 인적 분할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포화형 음선을 노려라. 이평선 밀집에서.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평선 밀집이에요. 이거 이평선 밀집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나쁘면 이평선 밀집에서 잘못 그걸 이탈하게 되면 크게 빠져요. 근데 시장이 나쁘지 않고 기업 내용이 있으면 이평선 밀집에서 조주의 단계라고 그러는데요. 이럴 때부터는 주가가 상승으로 가져가요. 재료는 그 다음에 나와요. 아까 보셨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때 보셨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역시 역전대 맞춤의 토지 이때부터 실적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다.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파도 아무리 파도 이건 끝이 없는 파도도 바로 여기거든요. 자, 양양음 또 나오네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양양 패턴을 계속 여러분께 공부하시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뭘까요? 진짜 급등 나오죠. 근데 또 한 번 공통된 거 시장 참여 이때는 손해 안 나. 대부분 이거 뉴스 안 나오니까 이거 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황금 맥점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독보적인 게 저점에 잡지만 당일에서 빠르면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 내에 거의 급등 수익이 나와요. 못 믿으시죠? 이따 제가 무방에서 그 여실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요즘 같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 하루하루 차분해 나가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파두가 바로 그런 예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포스코 DX가 있죠. 예, 포스코 DX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양음에서 좋은 수익이 났고, 그리고 또 8월 17일 날도 이때 포착이 돼서 이것도 한 99%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드린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종목들 전략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네. 위원님, 네. 아 진짜요. 요즘요. 가는 종목이 잘 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맥점을 통해서 잘 잡아놨으면 수익이 진짜로 크게 볼 수 있었던 종목이 많습니다. 저희 추가 전략 시간에 살펴볼 첫 번째 종목부터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진짜 기업 내용을 알고 선점 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박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역배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대박. 그냥 역배열도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화생님 저를 보고 계세요. 네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떨어졌을 때. 그 대표적인 게 지수를 봐도 여러분들 팬데믹 때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그 내용도 알아야 되겠죠. TFE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TFE는 벌써 346%입니다. 물론 다소 시간은 지났습니다. 보세요. 2월 말이니까 3, 4, 5, 6, 7, 8. 자, 8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지금 340%면 적지가 않잖아요. 제가 반도체를 보시자. 삼성전자 향은 바로 TF고 HBM3가 바로 한미 반도체. 완전 저점에서 우리 머니투 HBM 좋은 수익을 드렸습니다. 다만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어디서 잡느냐면 이럴 때 잡는 이럴 때 내용 알고요. 그래서 좋은 수익이 났는데 AS인데요.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아침 방송도 계속 다 추천했던 종목이고 낮 방송도 그랬는데 한 4만 원 정도 가면은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은 전략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티라 유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종목은요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물론 실효성 테마 말고 말입니다. 티라 유텍은 왜 그럴까요? 잘 보셔야 돼요. 티라 유텍을 어디서 지분을 가지고 있죠? SK에서 13.7%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후광 효과가 있죠. 그리고 또 티라 유텍은 티라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걸 뭐 하는 거냐? 물류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T 로보틱스가 대장이고 얘가 지금 이어서 상한가인 게 바로 이건데 이게 여러분께 3월 27일 날 이미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가장 최근에 언제냐면 8월 24일입니다. 완전 바닥에서 이것도 104% 올랐거든요. 이제 로봇 테마들은 조금 한 템포 쉬는 게 이 갭 상승이니까 이격이 좁힐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월요일 날 만약에 조금 이렇게 시세가 줄 때 좀 정리하시는 전략이 좋다. 뭐 그냥 단기간에 8월 24일부터 100%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미련 두시지 마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Y랩이 있거든요. Y랩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 자꾸 드리냐면은 8월 3일 날 무방을 했을 때인데 그때 온통 시장의 시선이 어디로 돌렸죠? 초전도체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했죠? 바로 우리가 여기서 포착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이건 꾸준히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은 제가 이따 무방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해드리고요. 마지막 T 로보틱스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역시 양양 패턴에서 좋은 수익을 냈는데 로봇 관련 종목들은 월요일 날 일정 부분 물량 축소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예시 드릴게요. 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뭐 2차 전지이긴 하지만 좀 많이 내린 신규 상장 중에서 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에 들어서 왜 필 에너지가 우리가 관심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내용하고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 에너지까지 언급 들어봤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잠시 후 펼쳐질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어지니까요. 함께 보시죠. 더불어서 위원님, 잠시 후 공개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수익에서 우회를 상당히 가려주는 그런 자기다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뭐 참 송구스럽지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파두, 마음 AI, 그다음에 또 Y랩, 티라 유텍, 뷰티 스킨. 거의 날마다 상한가가 저점에서 잡아서 우리는 좀 상한가 급이 틀려요. 올라서 잡는 게 아니고 아까 다 보셨죠. 최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게 계좌 수익을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수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월 달 새롭게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는 진짜 불꽃 축제를 맛보았거든요. 이것은 아까 무방 주제적으로 계속될 겁니다. 저와 함께 한번 9월 달도 멋진 수익 함께 하실 분은 무방 오늘 제가 단단히 준비했거든요. 용기 내시고
예, 또 희망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요.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좋은정보위원님 실시간으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좋은정보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요. 상한가 종목의 비밀, 그리고 급등했던 종목의 비밀, 수익의 비밀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한 주간에 여러 테마에서 튀는 종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짧게 매매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위원님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한 주 바쁘셨죠? 아, 네. 요즘에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월 말이 지나고 9월 들어서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지금 9월 달부터 좀 생기가 돋는 그런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수월한 그런 시장인데요. 이렇게 이제 시장의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이때를 공략을 하셔야 되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지수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삼성전자의 강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조금 죽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다음 주에도 강한 종목을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예. 네.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 갔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 상한가 가기 전에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이 회사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회사인데, 상장한 지 지금 며칠 안 됐죠. 거의 한 8거래일. 네, 8거래일 되면서, 최근에 이제 여기에다가 현대차가 레벨 3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 기사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제 레벨 3 단계에서 과거에 해외 그 브랜드들은 60km까지 가능했었는데 현대차에서 80km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좀 획기적인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이 4D 이미징 레이더를 비롯해서 레이더의 전문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전장 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눈여겨볼 거는 거래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바닥권에 일주일 전에 여기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거래가 줄면서 올라오고 줄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가장 적절한 그 시점은 언제냐?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가 줄면은 이게 바로 매수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지면은 바닥의 물량들이 매도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거래가 줄고 있고 이날도 지금 보시면은 바로 이제 금요일 날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전날보다 거래가 늘었지만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저 물량들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봉상 보시면은 뭐 주봉상으로도 바로 이전 주에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다시 또 한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피크가 되는 주는 이제 3주 연속 올라가다 보면은 아마 다음 주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측하건데 지금 이제 3만 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4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를 목표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레이저셀인데요. 레이저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구간이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 네,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고 여기 보시다시피 거래가 터진 영망치 형태의 캔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 다시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분석을 해보면 14,000원대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재료들이 확실한 그런 종목들은 정고점을 항상 돌파한다는 그런 기본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요거를 그려드리면은 자, 바닥에서 올라온 상승폭, 바닥에서 올라온 상승폭의 하프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우상향에서 N자형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수렴이 다 돼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겠죠. 자, 레이저셀 주봉을 보시면 자, 조정을 받다가 이런 도지 형태가 나오면 일단 바닥이 잡힌 거고 도지 형태가 나왔을 때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줄었냐가 가장 중요하죠. 거래량이 늘고 있다면은 아직까지도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저점이 올라가면서 바로 이제 지난주부터 상승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제 이런 N자형 파동을 예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삼부토금입니다. 뭐 지난주에 이 시간에 바로 말씀드렸죠. 자, 분명히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레이저셀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보시죠. 네, 올라왔던 상승폭의 하프 조정, 그죠? 하프 조정에서 여기서 수렴 구간을 거치고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살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레이저셀과 똑같은 움직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5일 전이죠. 5일 전에 이 구간이 이제 드디어 올라갈 때가 됐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20% 이상 올라가면서 그 예언이 어느 정도 적중을 했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N자형 반등을 본다고 하면은 이 삼부토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 있는데 이 동북부 쪽에 코노토프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와 이미 양해각서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양해각서라는 거는 뭐 어떤 정확한 계약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그 이슈들이 전부 다시 또 재부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7,400억까지 예산을 늘려놨습니다. 뭐 다른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삼부토건이 직접적으로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종목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N자형 파동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10,000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네, 주봉 마찬가지죠. 아까 전에 레이저셀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종목도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쨌죠? 거래량이 줄은 이런 도지 형태의 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 상태에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진 그런 양봉이 나오면서 어제 바로 20%의 상승을 보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N자형 파동을 그린다고 하면은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트론바이오. 네, 인트론바이오도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 박스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양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번 해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상승폭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 대비해서 이제 58% 올랐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이 구간 대비해서도 25%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드린 이 리뷰 방송을 보셨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주봉이죠. 인트론바이오는 이 보톡스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을 해서 화장품에다 등록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중요한데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린 물량들이 고점에서 나가는 흔적이 없죠. 네, 고점에서 나가는 흔적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거래량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네, 거래량이 극도로 줄었다는 거는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14,0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등장을 자주 했던 종목이죠. STX. 굉장한 종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도 이 종목이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도 상한가가 4번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계속 지켜보셨다면은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날도 상한가고 하루 쉬었다가 또 상한가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고 여기서 또 상한가고 계속 가고 있죠. 결국은 이제 인적 분할이라는 그 모멘텀에 의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인적 분할 완료가 되면 다시 이제 재상장을 할 겁니다. 근데 STX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계속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바닥권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애매한 단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41,650원이 고점이라는 거죠. 41,650원이 고점이면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을 어떻게 형성할까? 자, 보시다시피 거래량은 확연하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시점 대비해서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 목표는 우리가 5만 원이라고 봤을 때 뭐 49,500원이라든지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래서 거래가 재개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주 연속 거래가 줄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에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인적 분할이 다 끝나게 되면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어차피 메이저들 물량들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서 고점에서 물량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 상태에서는 아직 안 빠져나갔다는 게 확연하게 보이죠. 자, 다음 종목은 엑세입니다. 자, 이 회사는 뭐 종속회사, 이 신시웨이라는 회사가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11월 3일 날인가요? 네, 그때 상장을 하는데 이 결정이 나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그런 모멘텀으로 해서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이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후에 거의 이 구간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드리고 바로 다음날 1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이게 11%까지 상승한 다음에 추가 상승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에 있죠. 핵심이. 다시 그려드리면은 자, 이 구간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이 회사의 역대 최대 거래량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점 부근의 물량들을 아직까지도 소화하고 있다. 다만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도 저점이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로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구간을 다음 주 여러분들이 노려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올라왔지만 네, 결정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죠. 네. 제가 2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빠져나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가능하다. 대신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난주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이 폭발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저 XM이라는 종목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월봉상으로 보시면은 이 6,000원대가 바로 이전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됐을 때는 이 회사의 고점을 완전히 돌파해서 매물대가 없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무중력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이면은 에너지 소비 없이 이렇게 떠다니는 것처럼 주가가 붕붕 떠다닐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TFE라는 종목입니다. 뭐 TFE를 뭐 바닥에 사서 몇백 프로가 올라갔다, 몇천 프로가 올라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TFE는 제가 이 부분에서도 공략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 여기서 한번 이 시간에 회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린 그런 종목입니다. 이 TFE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36억의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인수를 했는데 이 건물을 인수한 목적이 뭐냐? 네, 공장을 확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사가 앞으로도 매출이 더 나올 거를 예상을 해서 공장 규모를 늘린다. 캐파를 늘린다는 거는 매출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자, 이날도 상한가가 나왔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상한가가 나오고서 밀렸지만 다시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1일 날 어제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자, 중요한 건 뭐죠? 항상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는 캔들의 크기와 주가의 상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많이 나왔냐, 거래량이 적게 나왔냐 이거를 항상 주시하시면서 보시는 게 핵심이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TFE가 이렇게 잘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은 딱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죠? 네, 바닥에서 대량 거래. 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거의 600만 주 이상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600만 주 이상이 안 나오면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한가가 나왔을 때도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했지만 이때도 저희는 매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나왔지만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실렸던 시점보다는 훨씬 더 양이 줄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도 물량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8,850원을 찍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 목표가가 4만 원짜리가 아니라 5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서 여러분들도 대응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웬만한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거래량을 훨씬 잘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봉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봉에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지난주에 많이 올라갔는데 지난주보다 거래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 네,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항상 거래가 이렇게 줄 때,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줄었을 때 급등이 나오고 다시 또 급등이 나오고 거래량이 언제까지 이 거래량이 나올 만큼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설명 쭉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아마 우리가 주가를 볼 때 뭐 뉴스라든지 재료라든지 뭐 테마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는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물량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리고 물량 소화라고서 더 갈 것이냐 아니면은 재료가 노출돼서 이제 끝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린 거의 핵심은 거래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나 캔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평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10년 이상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분석으로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라이트론이죠. 이 회사가 원래 이 회사의 주 회사는 이 회사의 주 목적은 광통신에 대한 그런 부품을 개발하고 그런 회사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같은 게 좀 악재가 있어서 거래가 정지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 라이트론이 새로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인수 예정인 국내 몰리브덴 광산 매장 저걸 인수하면서 저 매장 광산 자체가 얼마나 사업성이 있느냐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부각이 될 예정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승세를 보면은 이게 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원점으로 내려왔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뭐냐면은 급등시키기 전에 우리가 리허설이라는 걸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한번 들어 올렸다가 원점을 한번 빼봐요. 예. 이렇게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올 때마다 이 고점에 있는 물량들이 서서히 죽어가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마 이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매도하고 올라갔다보다 매도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본전 심리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아마 다 물량이 털리지 않았을까. 근데 굉장히 많은 폭의 진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런 강력한 리허설을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아마 여러분들 눈에 계속 포착이 되면 아마 그 거래를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텐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 고점을 넘어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고점을 넘어섰다는 게 중요하죠. 이 고점의 매물대는 이미 끝났다. 여기서 지금 거래량을 소화하고 있고 3일째 소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 종목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도 또 있습니다. 악재도 있고 어떤 호재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주봉이 어마무시한 이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바닥일까요? 네. 바닥일까요? 고점일까요? 주가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그리다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쏟아지면 여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가 자, 얘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난주의 상승폭은 이제 스타트하는 과정이구나. 이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차트를 보시고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새로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예상보다는 굉장히 큰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클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인데요. 스펙에서 이제 다시 재상장한 그런 종목입니다. 이 클라우드웍스는 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회사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창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회사가 창업했을 때 당시에 네이버에서 투자할 정도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공지능 하면은 이 회사가 주가를 굉장히 그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상장 이후에 뭐 어제도 상한가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마 이 회사의 앞으로의 목표가는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물량이 얼마나 나오냐의 싸움이겠죠. 어제 180만 주가 터졌는데 180만 주면은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죠. 거의 한 1,000억 정도. 이 회사가 1,000억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아마 2,000억 정도가 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될까요? 다음 주부터 이 종목이 상승하냐 안 상승하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자 금요일 날 180만 주가 터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주 이하로 떨어졌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라는 거. 네, 거래량을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봉은 뭐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볼 게 없죠. 자, 다음 종목은 파로스아이바이오입니다. 자, 이 파로스아이바이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종목인데요. 아마 지난주에 생방송을 한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야간에 생방송에서 이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공개 방송 진행하던 날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마나 맥점을 잡아서 들어가느냐. 이따가 이제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약점이 뭐죠? 거래 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금의 한계와 그리고 기간 조정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국형 매매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여러분들이 자금이 적고 그리고 기간 조정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중요한 거죠.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다가 다시 또 공개 방송에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은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죠. 자, 이 회사의 내용들을 보니까 데이터 AI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이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를 식약청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죠. 자, 어제 같은 날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거래가 줄었죠. 만약에 조정을 받는데 거래가 늘면서 전날보다 거래가 늘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월요일 날 만약에 음봉으로 이 근처에서 5일선 부근에서 다시 움직인다고 하면은 반드시 거래량을 봐라.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량이 400만 주로 줄었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200만 주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거는 음봉과 양봉에 상관없이 그냥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 구간은 제가 목요일 날 야간 생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굉장한 박스권을 돌파했다는 거죠. 이 박스권의 크기와도 또 주가의 변동 자체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에서 2주를 조정을 했냐 아니면 박스권에서 3일을 조정했냐에 따라서 상승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략 봐도 거의 한 달 동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한 달 조정 받았으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게 바로 대형 N자형 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시세다. 그리고 바닥권이 지금 거의 8,500원대였고 지금 현재 25,000원이면은
4배 이상이 올라갔죠. 그래서 한 300%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저런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바이오 종목이 상장했을 때 굉장히 탄력을 받습니다. 기존의 바이오 종목들은 아직까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최근에 바이오 종목 상장한 종목들은 굉장한 이슈들을 붙이면서 이런 상승폭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트렌드에 맞는 매매다. 자, 주봉을 볼까요? 자, 주봉을 보니까 좀 손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상승한 이후에 거의 3, 4주를 조정을 받는데 자, 거래가 어땠죠? 거래가 많이 줄었죠. 그죠? 저 거래가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실렸을 때보다 거래량이 줄은 상태고 자, 전주에도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급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난주에 3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때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이 5,500만 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바닥에서 물량이 확보된 물량들이 고점에서 매도가 안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상승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매수의 기회를 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장했을 때 굉장한 상승세를 요즘에 나타내고 있는데 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 회사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로사이 바이오는 조정을 한 달 동안 거쳤는데 이 회사는 조정 안 거치고 그냥 계속 우상향이죠. 네. 자, 계속 우상향인데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큐리옥 바이오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제 상장 회사는 아니지만 투자 기업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이 굉장히 주가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거는 제가 뭐 자세히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고 그렇게만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조사해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했던 그 인물들이 주가를 올리는데 굉장히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머리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큐리옥 바이오가 뭐 이날도 급등이 나왔었고 뭐 금요일 날도 또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회사가 세포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같은 데 가면은 우리가 지방을 흡입해서 이거를 정제해서 넣어주려면 원심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원심 분리를 해서 이물질 제거해서 다시 이제 자기 몸에 투입을 하는데 세포 분석도 똑같아요. 세포 분석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원심 분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나온 추출물로 우리가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 원심 분리를 안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원심 분리를 안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우리가 원심 분리를 했을 때는 사람이 손으로 기계로 원심 분리를 한 다음에 사람이 매뉴얼로 이거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어떤 숙련된 사람과 비숙련된 사람이 매뉴얼로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률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봐서는 굉장히 그 엄청난 기술력으로 볼 수가 있고 그 글로벌 제약회사에서도 전부 다 이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다 벌써 이미. 그래서 아마 사업에 대한 확장성들도 규모라든지 매출 규모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자, 주봉을 볼까요? 뭐 이제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금방 나올 겁니다. 자, 지난주에 급등했는데 어떨까요? 거래량이 없어요. 네, 매도가 없죠. 그냥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관건이긴 하겠지만 자, 이 대량 거래가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는 네, 다음 주에도 이 정도의 한 방에 이 정도의 거래량은 분명히 안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최고점이 69,900원인데 저는 이거 99,000원 분명히 간다고 일단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예측 하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주가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예측의 영역, 대응의 영역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가는 대응의 영역이라는 거는 매도할 때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예측의 영역은 우리가 매수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할 때는 어느 정도 이 종목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우리가 99,000원을 목표로 해서 대응을 하시되 중간에 매물을 보고 거래량을 보고 보시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린 이 거래량의 분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은 정확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종목이 하나마이크론인데요. 뭐 이거는 뭐 설명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HBM 계약을 하면서 어제 이제 상한가가 가면서 큰 상승을 나타냈는데 뭐 보시다시피 우리가 거래량을 부터 봅시다. 거래량이 이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 뭐 확연하게 보이죠. 바닥에서 저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밀리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런 호재가 재료가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이 모멘텀이 과연 지속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없이 만약에 어제 상한가가 나왔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러게 되면 삼성전자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사실 어제 나왔던 그 재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뭐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하게 나올 수 있는 수익권에서 조절하는 게 아마 바닥에서 매집이 안 된 상태들의 종목들은 아마 상승폭이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반으로 해서 다음 주에도 큰 수익을 거두시기 바라고요. 자, 주봉 상태 보시면은 뭐 거래가 많이 늘었죠. 자, 오늘도 무방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9월 들면서 제가 새로운 메뉴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를 못해서 오늘도 치킨 2마리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6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많은 분들 무방에 오셔서 한국형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치킨과 커피가 준비가 되어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12시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정리하고 저희는 종목 이야기 나누러 떠나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4일 월요일에 뉴로메카 저희 진입 관점 열어놓았습니다. 한동안 꽤 오랜 기간이었죠. 박스를 그리다가 어제? 아니죠. 그제였죠. 목요일이었으니까 이때 뭔가의 돌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정고 라인까지 좀 달려볼까요?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일 때 예. 대부분의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패키징 공장을 무인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 이제 결국은 로봇화 시키겠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모멘텀에다가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모멘텀으로 같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정 자체를 5개월 이상 보였기 때문에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정을 받는 것도 3일을 받았냐 아니면 3주를 받았냐 아니면 이렇게 5개월을 받았냐에 따라서 에너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약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약점은 기간 조정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기간 조정을 오래 거치다 보면 결국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이제 서서히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오히려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로봇 관련주들은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두산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할 예정인데 그런 대기업들의 러브콜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뭐 하나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로봇 사업을 뛰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이 로봇 관련주, 뭐 인공지능 로봇, 뭐 2차 전지,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목표가는 전고점 59,000원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아마 6만 원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뉴로메카 봤고요. 이어서 한 종목 더 확인해 볼게요. 바로 엑셈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지켜줄 자리 아주 예쁘게 또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더 대기도 괜찮겠죠? 자,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제가 드렸는데 예. 지난주에 드리고서 바로 그 다음 날에서 예. 11%나 이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한데 뭐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뭐 예산은 지금 자금력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우수한 인력도 확보를 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의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치가
굉장히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자산 가치만 해도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자회사가 상장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11월 3일 날 상장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래선들도 뭐 한국전력부터 삼성전자, 현대차까지 뭐 일본의 도요타, 뭐 AT&T 굉장히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한 거래선까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삼박자가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이 회사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무상증자도 하고 배당도 하겠다. 무상증자도 하고 배당도 한다면은 우리가 주주 친화적으로 봤을 때 주주한테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이 이미 대표이사가 그런 미리 말을 해놨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가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아마 나오게 되면은 최소한 10,000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엑셈도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부분이 많네요.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 위주로 보고 계실까요? 위원님 힌트를 좀 받아볼게요. 자, 라이트론을 가져와 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뭐 라이트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네. 드리긴 했는데, 자,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드리기 전에,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나서, 장이 끝났는데 보니까 시간에 상한가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시간에 상한가를 갔으면 과연 이제, 월요일 날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냐에 따라서 고점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상한가로 지켜가고서 끝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힌트를. 리허설을 했다. 예. 리허설을 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중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의 월봉을 잠깐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안 좋은 악재로 인해 가지고 거의 2년 반 동안 상장 폐지 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딛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되기 전에 단가가 거의 10,000원대였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분들 이 종목이 바로 10,000원까지 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응하기는 제가 드리는 이 종목은 가격 전략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 회사가 이제 악재라고 하면 이제 가지고 있는 시비 물량 100억이 넘는데 그거에 대한 매각을 해서 지금 몰리브덴 이 광산, 이 탄산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에 광산을 인수하는 그런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이 물량들을 파는 게 악재냐 아니면은 몰리브덴 광산을 인수하는 게 호재냐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아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몰리브덴 이 광산 소식과 함께 최근 들어서 흐름이 나왔는데 일전에 이제 리허설을 한번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힌트 좀 얻어봤습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 속에서 수익에 대한 비법이 숨겨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펼쳐질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얘기해 주실 것으로 보이는데 슈퍼 스윙 매매 달인과 함께하는 다음 주 전략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슈퍼 스윙 매매를 한국말로 바꾸면은 한국형 매매입니다. 한국형 매매? 네. 우리가 이제 반도 국가다 보니까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약점은 기간 조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끌고 가다 보면 올라가도 참지 못하고 매도를 해버리고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하는데 우리가 한국형 매매라는 거는 매수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뭐 또는 이틀 있다가 그런 초급등세가 나타나는 그런 맥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바닥에 잡아가지고 뭐 몇백 프로 갔다 1000% 갔다 실제로 1000%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홍보용으로만 보시면 되겠고 실제 여러분들의 실전 수익, 진짜 찐 실전 수익은 우리가 실전 매매에 있어서 급등하기 바로 직전에 사서 여러분들이 급등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그런 제가 번개탄 매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8월 달에 번개탄 매매가 30번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급등하기 바로 직전에 잡아야 되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거를 이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뭐 지난주 공개 방송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파로사이바이오가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바로 목요일 날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급등하기 바로 직전에 잡는 그런 매매 그것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마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 한국형 실전 매매 그리고 급등 직전에 잡아내는 그런 번개탄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킨과 커피 이벤트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월 저희 수익 성적표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기 위해 저희 머니왕 1부도 놓치지 않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왕 2부는 연이어서 펼쳐집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